네, 21% 쇼크, 바로 국민의힘 지지율 얘기입니다. 6월 3일 대선 일주일 뒤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된 민주당의 지지도 대선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7%포인트 상승한 46%로 나타났고요.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도는 12%포인트 하락한 21%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만 봤을 때 더블 스코어가 나는 건데, 홍 전 의원님. 네. 지금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대선이겠죠. 대선에서 이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선 패배 정당이 뭐 여론조사에 결코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뭐 저부터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든 안 하든 일단은 대한민국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 체제를 둘러싸고 특히 또 대선 어떤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좀 당내 이런저런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좀 일부 인사들은 좀 강하게 발언을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선명성 경쟁에서 그리고 개혁 경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승자박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심지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조차도 좀 실망하는 어떤 그런 어떤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고 차기 또 새 이제 지도 체제가 달성이 이제 되면 이루어지면은 또 정당 또 지지율은 또 요동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21%라는 수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24%의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낮은 21%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도 입장을 하나 밝혔는데요. 5년 만에 민주당과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대로 가면 끝이다. 21%는 최후의 경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춘 부의장. 예.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는 마지못해 지지를 해줬던 것이고 대선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라는 보수 지지층의 이런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뭐 사자성어, 안 좋은 사자성어는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사분오열, 지리멸렬, 우왕좌왕. 지금 뭐 대선을 진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친윤, 친한으로 나뉘어서 여전히 권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권세를 누렸던 친윤 세력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수 지지층, 제가 보수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실망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개혁의 모습, 어떻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제1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청사진을 보여주기는커녕 지금 본인들의 알량한 지금 권력을 두고 여전히 다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수 지지층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이 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실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뭐 사실 이게 이견이 좁혀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람들에게만 권세를 누렸으니 물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가장 좀 강력하게 반윤 노선을 밟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 정권의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 1년 반 역임을 했고요.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의 공천권까지 틀어주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탓내탓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이 문제 해결이 출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여당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그 부분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들을 뭘 놓쳤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당을 비난하고 자해하는 형태로 정치를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저는 모든 이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숙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측에서 조언을 주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탄핵 반대 당론 철회나 윤석열 정부와의 절연 등 당의 개혁 방안을 두고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업을 이어받을 때 자산과 부채는 함께 승계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 중 어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자본 잠식 상태 아닙니까? 자산과 부채 동시에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예. 어떻게든 다시 되살려내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거지. 예. 뭐 누구 계승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윤이 자산인가요? 친윤은 어마어마한 부채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부채만 떠넘기려는 태도가 가능하지 않다, 옳지도 않다 지적을 하니까 김재섭 의원이 친윤은 어마어마한 부채가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최 교수님, 이 둘 중 누구 말이 좀 더 설득력 있습니까? 김재수 의원 말이 설득력 있죠. 국민들은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저는 이게 부채도 떠넘기려는 행태가 아니고 부채를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 친윤들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왜 반성 안 하는 겁니까 대체? 왜 우리한테만 그래? 당신들도 잘못 있잖아. 왜 우리만 비난받아야 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제대로 조언하지 못한 부분에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죠. 그걸 쇄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뭐 갚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탕감해달라고 국민들한테 요청을 하는지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채는 안 떠내려고 하고 자산만 가져가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쇄신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국민들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정권이 넘어가야 된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거에 대해서 왜 당시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맹렬한 비판이 있었는데 홍 전 의원님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좀 신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고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대선에서 진 것이고 또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확한 문제 인식은 뭐냐면 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혁신을 뿌리부터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인데 그런 어떤 문제보다는 상당히 어떤 개파적으로 또 개인의 어떤 입장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임 원내대표와 그리고 당내 지도부는 이런 어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특히 이제 경쟁 체제, 평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뿌리부터 고민을 하고 그런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개혁은 아마도 오는 16일 새로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3선의 송원석, 김성원 두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분명한 변화와 진정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암투에 지친 정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다져온 경제, 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또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송원석 의원과 김성은 의원 모두 뚜렷한 개파색을 드러낸 적은 없지만 송 의원은 친윤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또 김 의원은 친한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춘 부의장, 그렇다면 일종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친윤 의원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송원석 의원이 될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송원석 의원, 친윤계 의원이 다시 그 원내대표를 맡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결국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금 친윤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뭐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탄핵 정국에서 친윤 세력들의 뭔가 책임이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그 정국을 이끌었던 그 친윤 세력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선출하지 못하는 모습,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다고 좀 바뀌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절연하고 뭔가 쇄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바로 그 정권을 잡지 못한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이 개혁은 소원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의원 모두 이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의원 하루라도 빨리 정통성을 가진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송은석 의원도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민영 대변인, 예. 결국엔 국민의힘 현재 사태를 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선 전환하기 위해선 새 당대표를 빨리 뽑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당의 자중 질환을 빠르게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도돌이표를 찍는 논쟁을 계속하기보다는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의원총회를 연다라고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좀 일방적인 개혁안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면밀하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새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의 전 기본적인 가치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원내대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차기 새로운 구심점을 찾기 위한 전당대회는 가을경에는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죠. 민주당에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당내 전열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1년을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 사령탑으로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견 발표에서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를 했는데 최 교수님, 어떤 원내대표가 될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한 개혁의 화두로 삼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란 세력들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관련돼서 또 다른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력이라면 의원들 그러니까 그걸 저는 뭐 의원들이라고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혹시나 수사 과정에서 뭐 의원들이 연관돼 있다면 그분들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 의원들이라고 꼭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뭐 검찰이든 이런 이제 기관들 이런 기관들과 연계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그런 수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했던 것보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야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다시는 이런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는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예. 또 이거 그냥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6개월 안에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모습인 거고 그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일법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그걸 수사하고 입법적으로 그걸 뒷받침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민주당이 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